자, 자모비를 실행을 하고요. 우리 데이터를 불러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는 08_1 RMA 엑셀 파일입니다. 똑같이 여러 가지 값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값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데이터 들어가서요. 요 값들이 연속 변수가 아니게 돼 있어서 요 값들을 체크를 해 주시고 전체를 눌러서 컨티뉴스한 변수로 다 바꿔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컨티뉴어스한 변수로 다 바꿔졌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분석 들어가서요. 아노바, 리피티드 메저 아노바로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리피티드 메저 아노바 들어가면 요 값들이 있는데 세팅하는 것들이 조금 여러 개를 세팅해야 되니까 잘 쫓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위에 보시면 제일 먼저 RM 팩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이름을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에 따른 차이니까요. 자, 변수 이름을 시간 또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시점이라고 한번 볼게요. 엔터 해주고요. 레벨 1은 우리가 사전 점수죠. 사전 점수. 자, 레벨 2는 중간 점수. 이렇게 하겠습니다. 레벨 3는 최종 점수.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줄게요. 자, 그래서 사전 점수, 중간 점수, 최종 점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값들을 이렇게 넣고요. 사전 점수 하나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요. 아니면 두 개를 동시에 집어넣고 이렇게 당겨주면 사전 점수, 중간 점수, 최종 점수 이렇게 값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점과 그 다음에 그 시점에 대한 오차, 잔차 부분에 대한 값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전체적으로 F값, 그 다음에 P값이 나옵니다. 이 값을 해석해 보면 자, 우리 0.088, 그러니까 시점 간에, 즉 사전 점수, 중간 점수, 최종 점수 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온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값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Dependent Variable 레이블에다가 여기 영어 점수라고 전체적으로 이름을 붙여줄게요. 자, 그 다음에 Assumption 체크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Sparsity Te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Sparsity Test가 구형성 가정이 성립이 됐는지를 보시면 되고, 그린하우저 가이적하고 홈펠트 값을 보시면 요 두 값은 우리가 요 값들이 문제가 있을 때, 구형성이 성립이 안 됐을 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테스트 스페어시티 구형성을 체크해 줬더니 p-밸류 값이 0.126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구형성은 성립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구형성이 성립이 됐으니까 이 상태로 끝내주면 되겠습니다. 구형성이 성립이 됐고요. 이 값에 따라서 위에 보시면 시점 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굳이 뒤에 분석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종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값들을 우리가 보고 싶으면 이 시점을 그림으로 보고 싶으면 estimate marginal means를 넣고요. 시점을 여기다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점 간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평균값을 보기 싶으면 여기 평균값을 체크해 주시면 요 각각의 값들의 평균값이 나옵니다. 사전 점수는 60점, 중간 점수도 60점, 그 다음에 최종 점수도 60점. 시점 간에는 큰 차이가 없네요. 그죠? 그래서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포스톡 테스트를 이미 한 김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톡 테스트 넘겨주시면 굳이 여기서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미리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p-밸류 값이 0.088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습하기 위해서 체크를 해보면 이 값들을 똑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이 값들이 포스톡 테스트 값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이 값들이 나오는데 p-밸류 값들을 보면 전부 다 0보다
0.05보다 다 크게 나오죠. 다 차이가 없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게 있으니까 굳이 요 부분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또 해볼까요? Analyze ANOVA, Repeated Measure ANOVA.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올라가서 이번에도 시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사전 점수, 중간 점수, 그 다음에 최종 점수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Repeated Measure에서 사전 점수, 중간 점수 넣으시고 이번에는 최종 점수 두 번째 걸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까요? 자, 시점 간에 보시면 p-value 값이 0.05보다 작아졌죠. 따라서 이제는 시점 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뒤에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Dependent Variable은 영어 점수라고 써주시고요. 자, Assumption 체크해서 Sparsity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구형성 검증을 해줬는데요. p-value가 0.368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구형성은 성립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위에서 구한 Repeated Measure ANOVA 구형성 가정을 성립한 요 테이블, ANOVA 테이블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포스트록 테스트에서 시점으로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점 간에 어디가 차이가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가장 기본적으로 튜키 방법이 있어서 이걸 해석해 보시면 사전 점수하고 중간 점수 간에는 차이가 없게 나왔네요. 그 다음에 사전 점수, 최종 점수 간에는 p-value 값이 0.05보다 작으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중간 점수하고 최종 점수하고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원웨이 ANOVA에서 얘기한 것처럼 보시면 1번, 1번, 2번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차이가 없고 나머지는 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점을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러면 시점 간의 이 결과값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전 점수와 중간 점수 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p-value 값이 차이가 없게 나왔네요. 그 다음에 여기하고 최종, 중간하고 최종 두 개는 다 차이가 있게 그림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그림을 숫자로 표시해 준 게 통계적으로 요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널 민스를 눌러주면 평균 값들이 나오죠. 사전 점수는 60점, 중간 점수 60점, 최종 점수는 68점이라서 우리가 구한 요 값들을 해석해 줄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시점이 나와 있고요. 요 시점은 우리 제일 위에 보면 이 시점을 여기를 메저먼트 팩터 이름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종속 변수의 영어 점수는 여기 보면 영어 점수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요 값들을 세팅해 주기 위해서 요거랑 여기 있는 변수명을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시점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전 점수, 그 다음에 중간 점수, 최종 점수 이렇게 똑같고요. 사전 중간 점수를 집어넣고 최종 점수를 여기다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보면 시점 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나와 있죠? 그래서 사전, 중간, 최종 점수 간에는 차이가 있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요번에 우리 디펜던트 영어 점수로 바꿔주시고 여기 스페어시티 테스트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여기 보니까 머큘리 테스트에 보면 가정이 p-value 값이 0.001이 나왔네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면 분산이 틀려서 차이값들의 분산이 틀려서 구형성이 성립이 안 됐습니다. 라고 보시는 겁니다. 자, 구형성이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글이 나오죠.
방법하고 훔펠트 요 값들을 이용해서 쓰면 되는데, 요 값들의 뭐 값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얘를 쓸지 결정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볼 필요는 없고요. 그린하우스 값, 죄송합니다. 여기 그 머큘리 구형성 가정이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요 값들을 그린하우스 값하고 훔펠트 값을 이용을 해서 쓰는 보정된 요 값을 요 테이블, 아노바 테이블을 바꿔줘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주냐면 그린하우스 값하고 훔펠트 값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여기 보시면 그린하우스 값의 값, 훔펠트 값의 아노바 분석 값이 이 보정된 값이 나옵니다. 즉, 요 수정된 값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아노바 값이 보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일 위에 none이라고 써 있는 거, 여기 none이라고 써 있는 게 있죠. 이 none이라고 써 있는 거는 구형성이 성립이 됐다 라고 했을 때 이 값을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즉 여기 보면 머큘리 테스트 요 값이 p-value 값이 0.05보다 작아서 구형성이 성립이 안 됐습니다 라고 한다 그러면 none 값을 제거해 주시고 그린하우스 값이나 훔펠트 값을 둘 중에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값 모두 다 p-value 값이 0.05보다 작죠.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해석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차이가 있다고 나오면 이 뒤에 가면 똑같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스톡 테스트에서도 요 값을 그냥 쓰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별도로 그린하우스 훔펠트 값에 따라서 이 포스톡 테스트 값이 바뀌지가 않고요. 요거는 그냥 쓰시면 되겠습니다. 시점도 넣고요. 그 다음에 마지널 테이블을 넣으시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전사 중간은 차이가 없고요. 최종 점수까지만 차이가 있게 나오는 이 결과값을 우리가 해석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리피티드 메저바 아노바에서는 이 테스트 오브 스페어시티 구형성 검증만 체크해 주시고, 구형성이 성립이 되면 요 값을 그냥 해석해 주면 되고요. 구형성이 성립이 되면, 만약에 구형성이 성립이 안 됐다 그러면 그린하우스 또는 훔펠트 값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만약에 데이터 수가 너무 적어서 우리가 정규 분포로 가정할 수 없거나 조금 무리가 된다라고 판단이 되거나, 아니면은 순위 척도, 서열 척도라고 하는데 서열 척도로 나왔을 경우에는 연속 수치형 변수가 아니고 서열 척도 변수로 돼 있을 때는 우리 그 비모스 통계 분석 기법을 돌려줘야 됩니다. 자, 아노바에서 리피티드 메저 아노바에 보면 프리드만이라는 분석 기법이 있습니다. 얘를 체크해 주시고요. 자, 특별하게 여기서는 우리가 하는 이 기법에서는 없으니까 그냥 제일 마지막 걸 한번 넣어 볼게요. 넣고 최종 점수 3번을 이렇게 넣겠습니다. 이걸 하는 방법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프리드만에서 요 값들이 나오죠. 그래서 요 값도 보시면 p-value 값이 0.001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아노바처럼 세 시점 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줄 수가 있고요. 페어와이즈 컴페어리즌을 누르면 똑같이 각각의 우리가 포스톡 테스트 결과 값이 나옵니다. 자, 요 값이 0.05보다 크면 요게 필요가 없고요. 당연히 0.05보다 작아서 차이가 있으면 디테일하게 포스톡 테스트를 하게 되고요. 디스크립티브 플러스를 눌러주면 여기 똑같이 평균과 요 값들의 그 플롯이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보여지죠? 자, 요 값을 가지고 똑같이 우리가 해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분석이 끝났으니까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자, 저장을 했고요. 이 결과값을 보고서를 써야 되니까 우리 보고서 쓰는 거를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종 점수 1번을 해석합니다. 만약에 차이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써주시고 사정값, 중간값, 최종값 이렇게 해주시고요. 제일 마지막에 프로그램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p-value 값이 0.05보다 크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고 여기다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차이가 없으니까요. 1번, 1번, 1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ANOVA하고 똑같습니다. 만약에 차이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최종 점수 2번으로 해석을 해주면 여기 제일 끝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혹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비교해 주면 되겠습니다. 교육 직후하고 중간까지, 즉 사전하고 중간까지는 차이가 없었으나 최종 점수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주고 1번, 1번, 2번 이렇게 해주면 이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사전 중간은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최종하고만 차이가 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간접적으로 해석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리피티드 메저 ANOVA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